단 한 장의 통장으로 시작된 모든 진실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가운데 문제가 된 통장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장의 얇은 종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품은 진실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어. 오늘 전부 끝을 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지난 몇 주간 밝혀낸 흔적들, 숨겨진 거래, 거짓말처럼 반복된 인출 내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던 누군가의 그림자, 모두가 이 통장과 맞닿아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된 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다. 남편의 서랍 속 아무렇게나 끼워져 있던 한 장의 통장. 처음에는 단순한 저축 계좌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거액의 자금 흐름은 나를 한순간에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왜 숨겼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래를 반복했을까? 그리고 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 의문은 꼬리를 물었고 해답은 늘 한 걸음 앞에서 나를 조롱하듯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조각조각 맞춰온 퍼즐이 드디어 제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에서 마주 앉은 얼굴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오랫동안 침묵하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조용히 덮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돈의 흐름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에요. 회사 내부의 자금 세탁, 그리고 외부 브로커와의 연계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남편의 어깨는 작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세상에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고 가족만이라도 지킬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상처는 남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세상에 내놓는 순간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나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돈은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만들어 온 거다. 겉으로는 번듯한 회사였지만 안에서는 늘 불안한 돈이 흘렀다. 내 남편이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건 사실 무너져가는 성을 붙잡는 일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오래 눌러왔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지. 나도 알아.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안이 붙들고 있던 것은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합시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어깨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게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난 가족을 가장 크게 아프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었다.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쉽게 대꾸하지 못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실, 이 통장 속의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까지 모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의 기록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가족의 운명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세워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꺼낸 듯한 통장과 계약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눈길을 끈 건 마지막 장에 또렷하게 찍힌 도장이었다. 이건 아버지 도장이 아니야.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그간 믿어왔던 신뢰가 단숨에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말은 방 안의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았다. 이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신뢰와 과거의 진실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이건 그냥 옛날에 정리 못한 서류일 뿐이야. 괜히 추궁하지 마. 아버지 명예만 더럽히고 싶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동생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니, 형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거지? 아버지 도장이 가짜인 걸 왜 형이 그렇게 급하게 막아? 긴 침묵이 흐른 뒤 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제야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폭풍을 불러왔다. 형의 고백이 떨어지자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겼다. 바람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밀실 같았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고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이 치솟듯 분노와 충격이 뒤섞였다. 동생이 가장 먼저 폭발했다. 목소리가 흔들리면서도 날카롭게 방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형이 무슨 권리로 아버지 대신이야? 그걸 내 마음대로 감출 권리가 내게 있었어?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잔이 덜컹거리며 넘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은 고개를 떨군 채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다 마침내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직접 부탁하신 거야.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속엔 지독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토록 곁에 있어도 끝내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사실. 그 사실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치욕이었다. 그럼 나는 뭐였니? 평생 함께 살면서도 나에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거니? 그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마치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들렸다. 형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 돈의 출처를 알게 되면 당신이 평생 괴로움에 짓눌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어머니의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다가왔다. 지키려 했던 의도가 곧 배제와 차별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방 안의 긴장은 더 날카롭게 곤두섰다. 동생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형을 몰아세웠다. 위험? 도대체 무슨 돈이길래?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번 돈 아니었어?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속여? 그의 목소리엔 격앙된 분노와 동시에 가족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형은 눈을 질끈 감더니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듯 고백을 내뱉었다. 그 돈,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생긴 거야. 정상적인 돈이 아니었어. 겉으론 계약금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음성적인 거래였다. 모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 돈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드러낼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라는 사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결국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진 게 다 그 한 장의 통장 때문이구나. 그러나 형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다. 아니요,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돈 지금도 누군가 노리고 있어요. 그 말은 번개처럼 모두의 머릿속을 때렸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형에게 꽂혔다. 동생이 이를 악물며 물었다. 유가? 대체 누가 아직도 이 돈을 쫓고 있다는 거야? 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와 거래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어. 방 안은 폭풍이 몰아치듯 흔들렸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그리고 모두가 직감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돈을 쫓고 있다. 형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간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가족을 노린다는 말이야? 그냥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 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딩동딩동.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 늦은 시각에 누굴까? 서로의 눈빛이 긴장으로 흔들렸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형이 손을 뻗어막았다. 가지 마. 지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 내가 확인할게. 형은 발끝까지 힘을 주며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 둘의 모습이 잡혔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다. 택배입니다. 낯선 목소리. 그러나 형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택배원이 아니다. 그는 곧장 현관 불을 끄고 낮게 말했다. 맞아, 벌써 우리를 찾으러 온 거야.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제 어떡하니? 우리가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변호사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침입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오래 준비했을 거예요. 오히려 경찰 내부에 손이 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다. 경찰조차 믿을 수 없다니.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바깥에서 누군가 강제로 열려는 듯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형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안쪽으로 들어가. 내가 막을게. 혼자 나서면 안 돼. 내가 절규하듯 붙잡았다. 하지만 형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거 꼭 지켜. 여기 안에 지금까지의 진실, 내가 모아둔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 만약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이걸 반드시 세상에 내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그러나 그 순간 쾅!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며 두 남자가 밀고 들어왔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형은 몸을 날려 그들과 맞섰다. 거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유리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뭐야? 너희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동생이 소리쳤지만 낯선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통장. 나는 본능적으로 통장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시선을 나에게 꽂았다. 찾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건 빼앗아야만 한다는 광기였다. 형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이건 줄 수 없어.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야. 격투는 점점 거세졌다. 형의 팔에서 피가 흘렀고 남자들의 손에는 둔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신고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남편이 내 손목을 잡았다. 안 돼. 지금 경찰 부르면 우리 위치가 더 크게 드러나.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당하고 있을 거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깊은 눈빛으로 날 바라봤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야. 도망칠지, 싸울지.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갑자기 서랍을 열더니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냈다. 모두가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오늘 끝내야 한다면 끝내자. 순간 방 안 공기는 더 날카롭게 갈라졌다. 총구가 낯선 남자들에게 겨눠지자 그들도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들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역시
내 집안은 다 알고 있었군.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쫓는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형의 외침이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두 뒤로 물러서 이건 내가 끝낼 거야. 형과 두 남자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다. 거실의 불빛이 깜빡이며 긴장을 더했다. 나는 통장을 꼭 쥔 채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총성이 울렸다. 정적이 거실을 뒤덮었다. 산산조각 난 유리 위로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모두의 호흡이 거칠었다. 나는 통장을 가슴에 꼭 눌러쥐고 있었다. 손끝이 얼얼했다. 누군가의 흐느낌이 멀리서 들리는 듯하다가 이내 멈췄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가까워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신고하자는 의견과 더 큰 표적이 된다는 두려움이 부딪혔다. 형은 팔을 압박붕대로 감싸쥐고 소파 끝에 앉았다. 피리가 멎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깐 흔들렸지만 금세 등을 곧게 세웠다. 손에 쥔 낡은 권총을 천으로 감싸 서랍 깊은 곳에 넣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서 있었다. 문단 속부터 다시 해. 그리고 기록을 남겨. 지금부터의 모든 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은 분주해졌다. 깨진 유리를 치우고 피 자국을 닦고 문과 창틀의 금 간 부분을 임시로 고정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매트를 펴고 통장과 흩어진 서류를 차곡차곡 정렬했다. 사건 일시, 침입 인원, 사용된 흉기, 대치 동선, 브로커의 발언. 그들이 던지고 간 위협의 문장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경찰 시절 배운 버릇이 다시 살아났다. 흔적은 금방 사라진다. 적지 않으면 기억은 틀어진다. 형이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통장 오늘만 3번째로 지켜냈다. 오늘은 지켰고 내일도 지킬 거야. 그 내일이 우리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 뒤돌아보면 끝장이니까. 시어머니가 거실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내 곁에 앉았다. 손등에 남은 흔들림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맞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싸웠을지 그 시간의 무게를 나는 안다. 지키려던 게 결국 우릴 갉아먹고 있었다. 이름, 체면, 겉모습,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나는 통장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부터는 속을 지켜요. 그날 밤 문 밖에는 경호팀이 섰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서라기보다 언젠가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새벽녘 집은 간신히 잠에 들었다. 나는 깜박깜박 졸다가 언젠가 깨진 유리의 모서리에 반사된 빛을 따라가다 드문드문 잠에서 깼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진동,
탁, 탁. 마치 창문에 부딪히는 비 같은 규칙적인 소리. 하지만 창밖은 맑았다. 기척은 서재 쪽에서 났다. 불을 켜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시간이 없다. 낮고 잠긴 남자의 목소리. 통장을 넘겨라. 지금 아니면 내일 아침엔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넌 누구지? 대답은 없었다. 찰칵 끊겼다. 나는 통화 기록 스크린샷을 바로 저장하고 벽장 안 비상 박스를 열었다. 거기에는 작업용 랩탑이 있었다. 오프라인, 외부 장치 접근 제한, USB를 연결하고 통장 스캔본과 거래 명세, 브로커가 흘린 지시 문구를 하나의 폴더로 모았다. 파일 해시를 뽑아 엑셀로 정리했다. 나중에 누군가 손댔다고 주장하면 해시가 거짓말을 막아줄 것이다.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방향으로. 증거는 안전해져야 한다. 서재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다. 팔을 천으로 묶은 형이었다. 또 전화였어? 그래. 나는 화면을 돌렸다. 막 도착한 발신 로그와 파일 목록이 화면에 켜져 있었다. 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낫겠지. 우리 입으로 끝을 열어야 해. 아침이 밝자 집안 회의가 열렸다. 식탁 위에 공책, 펜, 녹음기, 그리고 통장이 놓였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지만 제자리 같지 않았다. 밤새 내린 먼지처럼 불신이 곳곳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막내였다. 형, 그 통장 아버지가 남긴 거 맞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라. 막내는 고개를 들었다. 평소 같으면 보이지 않던 눈빛. 겁이 아니라 계산. 진실을 말하자고 하지 않았어? 그럼 아버지 얘기를 빼고는 시작도 못해. 형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가 뭘 아는데 많이는 몰라. 막내가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여긴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 저놈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걸 누가 했을까? 공기가 내려앉았다. 누구도 먼저 그 질문을 잡지 못했다. 대신 나는 서랍에서 어젯밤 주워 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침입자들이 던져놓고 간 경고. 종이 모서리에 묻은 미세한 흙, 깨진 유리 위로 떨어졌을 때 남은 흠집, 그리고 손때. 확신을 만들자. 나는 경호팀에 부탁해 어젯밤 사다리 흔적과 담장 근처 발자국을 사진으로 남겼다. 신발 바닥 무늬, 미세한 유리 파편에 묻은 방향. 정문이 아니라 북서쪽 작은 문이었다.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었다. 안에서 열렸어. 내 말에 막내가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잠금 해제. 기록을 볼게. 형이 접속 기록 장치를 가져와 테이블에 올렸다. 북서문 새벽 1시 12분 해제. 키는 물리키가 아니라 임시 승인 코드였다. 승인자는 관리 계정. 관리 계정에 접속한 디바이스의 마지막 로그인 위치가 떴다. 안채 서쪽 별채. 막내의 방. 막내의 표정이 그때부터 조금씩 일그러졌다. 오해야. 난 그런 거 몰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문을 열었냐? 막내가 내뱉듯 웃었다. 왜 나만 의심해? 이 집은 늘 그래. 필요할 땐 가족, 문제 생기면
희생양, 대답해.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막내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어느 순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전화가 왔어. 나한테. 유구, 그놈들 왜 딜을 제안했어. 막내의 어깨가 흔들렸다. 통장과 서류 일부를 넘기면 내 몫을 보장하겠다고.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 형이 희미하게 웃었다. 내 팔을 봐. 피가 마른 붕대. 이건 누가 낸 값이냐. 막내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통장을 펼쳤다. 입금 내역이 주칙 없이 보였던 열들이 며칠간의 분석 끝에 일정한 간격을 드러냈다. 숫자들의 끝자리, 특정 날짜의 합, 반복되는 거래처, 두 글자. 그 조합으로 URL 형태가 만들어졌다. 브라우저는 열리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해독한 문자표는 좌표처럼 보였다. 이건 계좌가 아니라 좌표야. 모두가 내 손끝을 따라 숫자를 보았다. 아버지는 돈을 숨긴 게 아니라 기록을 숨겼어. 최종 목적지, 이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마지막에 어떤 이름으로 사라졌는지.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가 그렇게까지. 누군가가 이걸 해독하면. 나는 말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막내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그럼 그 진실이 나를 살릴 수도 있겠지? 형이 몸을 앞으로 당겼다. 살아날 생각부터 하지 마. 할 일을 해. 무엇을? 그놈들한테서 받은 걸 다 내놔. 잠시 망설이던 막내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연락처 목록, 텔레그램에 불완전한 대화 내역, 삭제됐지만 해시값이 남아있는 첨부 파일 기록, 그리고 침입 당일 새벽에 오간 마지막 문장. 문만 열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 약속 못해. 테이블 위 공기가 석탄 냄새처럼 매캐해졌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결심했다. 방어가 아니라 공개. 먼저 말하기로. 점을 찍는 건 우리, 문장을 쓰는 건 우리. 나쁜 사람들이 내는 소음보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커야 한다. 기자회견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변호사는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업계형 문장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다. 짧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형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서류를 묶을 실을 단단히 당겼다. 막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껐다. 그의 눈 밑에는 밤새 생긴 그늘이 짙었다. 기자회견장 조명이 켜졌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시어머니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첫 문장이 공기를 가르자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우리는 이 통장이 가리키는 길을 스스로 밝혀 그 마지막에 있는 이름을 세상과 공유할 것입니다. 가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형이 그 뒤를 이었다.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일부 증거는 공증을 마치고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서로 서서 말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진실을 택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정치권 연루설을 인정하느냐? 브로커와의 관계는? 내부 배신자는 누구냐? 우리는 준비한 만큼만 답했다. 사실을 벗어나지 않되 추측으로 타인을 해치지 않게. 대신 기록을 내밀었다. 변형할 수 없는 해시값, 거래의 경로, 좌표처럼 숨겨진 숫자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의 도장이 아닌 낯선 도장 옆에 찍힌 연필 글씨를 확대해 보여줬다. 부끄러움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기자들 중 몇몇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날 단정한 사실만큼이나 분명했던 건 한 집의 표정이었다. 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거짓이 물러섰다. 며칠 뒤 막내는 조용히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이었다. 내가 망가뜨린 문은 내가 닫을게. 그 말의 끝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돌아와라. 어떤 모습이든. 막내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다. 브로커들 일부는 잡혔다. 일부는 도망쳤다. 남은 사람들은 금방 자신의 속도를 잃어갔다. 더 이상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 일을 했다. 계좌 추적, 내부 통제 정비, 오래된 계약의 폐기, 불필요한 지출의 전면 중단. 어디선가 샘처럼 새어나가던 돈은 멈췄다. 중요한 곳으로 돈이 흐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기부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이름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었다. 밤이 오면 여전히 불안은 왔다. 가끔은 꿈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숨이 막혔겠다. 그럴 때면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다. 산모용 쿠션에 기대 배를 쓸어내렸다. 작은 움직임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하루가 달라졌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자랄까? 어떤 목소리를 배우게 될까?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속으로 했다. 진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그날이 왔다. 이른 새벽, 양수가 터졌다. 병실의 하얀 조명이 낯설 만큼 환했다. 손을 잡아주는 온기,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라는 목소리, 복도 너머 가족의 조용한 기도. 시간의 감각이 흐려졌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울음소리가 모든 소리를 밀어냈다. 작고 선명한 울음. 누군가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울었다. 오래 참아온 그러나 낯설지 않은 눈물. 품에 안긴 작은 체온이 뺨을 덮었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느낌. 세상의 모든 숫자, 서명, 도장이 갑자기 의미를 잃었다. 빛과 숨과 울음만이 중요해졌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미소는 분명했다. 처음 만나는구나.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우리를 다시 세웠구나. 형은 팔에 붕대를 벗고 아기를 안았다.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둥글게 받치고 숨을 얕게 쉬었다. 이 작고 가벼운 게 우리를 버티게 하네. 나는 창밖을 봤다. 밤새 내리던 불안이 아침 햇살처럼 한 겹씩 껴 내려갔다. 무너졌던 것은 다시 쌓이고 비어있던 곳엔 숨이 찼다. 우리는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숨기지 않는 쪽, 함께 책임지는 쪽, 다음 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쪽. 며칠 후 첫 가족 사진을 찍었다. 배경은 특별할 것 없는 병실 커튼. 시어머니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형은 미소를 연습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막내는 조용히 한 발 뒤에 섰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짧게 말했다. 다시 할게. 그게 사과였는지 다짐이었는지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진은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를 현재에 고정했다. 오래 기억될 현재.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통장을 올려두었다. 모두가 둘러앉았다. 숫자와 좌표, 해시와 서명이 한 장의 종이로 눌려 있었다. 이제 이건 우리를 지배하는 문서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우리가 이 문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거야. 시어머니가 펜을 들었다. 통장 맨 마지막 여백에 짧게 적었다. 숨기지 않겠다. 넘기지 않겠다. 물려주지 않겠다. 형이 웃었다. 세 줄이면 충분하네. 나는 아기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 줄이면 충분했다.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그날 밤 아기는 깊이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켰다. 렌즈 너머로 말해야 할 문장이 또렷해졌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처럼. 그러나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단 한 장의 통장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생명의 탄생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숨기던 집은 무너졌고 공유하는 집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진실을 택했듯 여러분의 하루에도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겉보기에 평온했던 또 다른 가족이 마주한 선택의 순간을 전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를 움직입니다. 카메라를 끄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한때의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여백, 새로 채워갈 약속들의 공간이었다. 나는 아기의 손가락을 가만히 잡았다. 아주 작은 힘이 내 손끝을 눌렀다. 그 힘으로 충분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집안은 더 이상 비밀을 품지 않았다. 대신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호흡은 오래 계속될 것이다. 형과의 격투, 집안을 뒤흔든 그날 밤의 소용돌이는 결국 우리 모두를 한 곳에 세워놓았다. 서로를 의심하고 또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순간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건 돈도 권력도 아닌 가족이었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우리는 다시 숨지 않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살 거야.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손에 쥔 권총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긴 세월 억눌러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자.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이름이 아니라 이 집의 사람들이다. 남편은
상처투성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중앙에 놓여있던 통장을 꾹 눌러주며 말했다. 이건 은폐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증거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단을 내렸다.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모든 걸 드러내기로. 세상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졌다. 그리고 집안의 공기는 비로소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족의 진심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울 힘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